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경북도 의회가 아직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다중이용시설의 내진 보강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국제 항구마다 외래 해충 방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운 선사들이 컨테이너 청소를 트레일러 기사들에게 맡기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국내 코미디 1세대를 조명하는 송해 코미디 박물관을 만들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1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은 오늘 대구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여기에 가끔씩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겨울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확실히 추워지면서 옷깃을 한 번 더 꼭 여미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4도, 안동 0도, 봉화는 영하 3도로 곳곳이 영하권 기온 보이면서 쌀쌀함은 더욱 크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15도, 안동은 13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종일 서늘한 가운데 일교차 역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가끔씩 구름을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짙겠습니다.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가끔씩 공기질 무척 탁해지니까요. 출퇴근길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목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함은 더욱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광역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한국당 일색이다 보니까 낯설게 여겨집니다. 대구시 의회는 지난 9월에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북도 의회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5일 출범한 경북도 의회는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조례에 넣자는 민주당 주장입니다. 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의장단 선출만이라도 입후보 방식으로 바꾸자며 한발 양보했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의회의 정신에 위반된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한 건 입후보 방식으로 바꾸자. 그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전담 인력이 없는 교섭단체는 큰 이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서로 협의하면 결론이 나지 싶습니다. 또 저희들도 우리 민주당 대표께서 얘기하는 것만큼 긍정적으로 서로 합의점에 이루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한 무소속 연대 역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올해 안에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서로 양보하는 그런 협의를 이끌어내어서 12월 중으로는 그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조례를 제정한 의회는 14곳입니다. 특정 정당 독점의 폐해를 막고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는 경북도의회도 교섭단체를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지진 인명 피해는 학교나 병원이 무너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다중이용시설의 내진 보강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학생들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도서관이 너무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다 뛰어나가고 불도 다 꺼지고. 국보인 천마총 근관과 다른 전시품이 흔들리고 천장에선 먼지가 흩날립니다. 박물관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고 직원들은 건물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놀란 환자들은 휠체어에 의지해 건물 밖으로 황급히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 스촨 지진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교나 병원이 무너져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학교 건물의 내진율은 28.1%,
지진 위험 지역인 경북의 학교 내진율은 이보다 낮은 21.3%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5,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안동병원 재활센터 등 병원 3곳과 교회, 마트 등 18곳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법 시행 이전에 지은 건축물입니다. 우선 시비로 내진 보강을 하고 그 외에 민간 건축물은 법적으로 미비한데 내진 보강 강제와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 개정안 발의할 예정이고요. 이 세상에 지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대비뿐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재생의 대상은 한때 산업화 시대의 중심이었던 곳이 많습니다. 과거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이 산업화 시대의 잔재는 세계 어느 나라건 도시 발전의 큰 골칫덩이가 됐는데요. 독일의 도시재생은 여기에 대한 독특하고 합리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인강 주변 루르 공업지대는 전후 독일의 경제 발전, 즉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심장부였습니다. 하지만 80년대 굴뚝 산업의 몰락과 함께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침체, 여기에 환경 오염까지 도시는 급격히 쇠퇴해 갔습니다. 독일 최대의 철강 도시였던 뒤스부르크 북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던 티센 제철소입니다. 공장 부지는 식물 700종이 자생하는 공원으로 변모해 오염 도시를 정화하는 생태 교육장이 됐고, 용광로는 전망대로, 창고는 공연장과 카페, 레스토랑으로, 광석 벙커는 암벽 등반장, 깊이 100m의 가스 저장소는 실내 다이빙장이 됐습니다. Ja, man kann ein bisschen was sehen, es ist natürlich was Künstliches, es ist was anderes, als wenn man draußen in der Natur taucht, aber es ist so für Indoor-Tauchen ist es ganz schön, sowas mal zu sehen. 밤에는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합니다. 30분 거리의 에센, 검은 황금을 캐내던 독일 최대의 탄광지였던 졸페라인이 있습니다. 채탄장의 외관과 골조를 그대로 살린 루르 박물관. 높이 24m에 있는 입구에서부터 아래층으로 갱도 속으로 들어가듯 루르의 역사가 전시돼 있습니다. 열기를 내뿜던 보일러실은 디자인계의 노벨상, 레드닷 디자인상의 성지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으로, 석탄 저장고는 미술 전시장이 됐습니다. 60, 70년대 우리나라 파독 광부들이 가장 많이 일했던 곳이 이곳 졸페라인을 비롯한 주변 탄광단지입니다. 지금은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관광단지로 변모했습니다. 과거를 살린 현재, 지난 100년간 근대 건축의 변화를 알 수 있어 200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2010년에는 유럽 문화수도로도 선정됐습니다. Es gibt dort Restaurants, es werden Veranstaltungen gemacht, wo Eintritt bezahlt wird. Alles das ist natürlich ein Kulminationspunkt, ein touristisches Ziel, nicht nur für die Leute an Rhein und Ruhr. 주정부와 17개 폐광도시가 공동기구를 설립해 10여 년간 진행했던 독일 루르 도시재생. 폐허로 방치된 산업유산을 관광명소로 재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철거가 아닌 소중한 역사로 남기자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달성군이 송해선생 코미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송해시와 달성군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달성군은 옥포읍 송해공원에 들어설 송해선생 코미디 박물관에 송해시가 활동한 60여 년 동안의 코미디 관련 자료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한국 코미디 1세대인 배삼룡과 구봉서, 서영춘 등 우리나라 코미디 역사를 재조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트레일러 기사들이 컨테이너 청소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주인인 해운 선사가 해야 할 일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항만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문화방송의 박준호 기자입니다. 트레일러 기사가 빈 컨테이너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불빛을 비춰보니 개미 수백 마리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와 심각한 수준입니다. 죽이나 이거 끝난다 우와. 우리나라 수출입 물자를 실어 나르는 트레일러 기사들이 빈 컨테이너 청소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상당수 컨테이너가 나무 조각과 흙더미, 정체불명의 외래 생물 등으로 오염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이 슬거나 구멍이 난 부위도 트레일러 기사들이 수리를 떠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사들이 보통 보면 먼지 둘러싸가면서 그 안에 먼지 말도 못 하거든요. 그거를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도 모른다 이거죠. 좋은 콘테이너인지 나쁜 콘테이너인지 모른다 이거죠. 오늘 뽀글복이니까. 컨테이너 주인인 해운 선사들이 나몰라라 하는 가운데 트레일러 기사들은 일감 확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청소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당국은 우선 빈 컨테이너 실태 조사부터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1차 조사에선 30%가량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그 고박 작업을 하고 남은 잔존물이라든지 일부 쓰레기, 그다음에 바퀴벌레 사체가 나왔습니다. 이달 들어 2차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외국 항만의 사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해운 선사들의 갑질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개선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점검이 단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부산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지난달 4대강 가운데 처음으로 금강의 3개의 보를 완전 개방했는데요. 그간 물 흐름이 빨라지고 녹조가 사라져 금강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뿐만 아니라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전 MBC의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난 1월에 수문이 모두 열린 금강 세종보. 강물이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흐릅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강물을 정화하는 모래톱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위에 물새 여러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백제보가 완전히 개방되면서 바뀐 금강의 모습입니다. 해마다 골칫거리였던 녹조도 예년의 같은 기간보다 최대 86%까지 줄었습니다. 수문을 열기 전보다 강물이 3배 빨리 흐르면서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됐고 금강을 떠났던 동물들이 돌아왔습니다. 금강의 3개보 개방 이후 유속이 빨라졌습니다. 특히 세종보의 경우는 빠른 물에서 생활하는 피라미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미개방된 보보다는 물세류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사용 문제로 맨 하류에 백제보 수문이 닫히면서 4대강 중 처음으로 물길을 열었던 금강의 생태계 실험은 16일간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2개 보와 달리 제 뒤로 보이는 백제보는 완전 개방 기간 이후 다시 닫혀 수위가 보 개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백제보 주변에는 보 개방 효과가 사라졌고 환경단체는 항상 보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백제보의 수문은 다시 닫혔고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보의 수문을 다시 상시 개방하고 최종적으로는 철거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수질과 생태계 등 14개 분야에서 수문 개방 이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연말 안에 금강 3개보의 상시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구 달서구의회가 불투명한 업무 추진비 사용으로 말썽이자 조례를 만들어 업무 추진비를 공개합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업무 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라 달서구의회는 내년 1월부터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날짜를 비롯해 목적과 인원수, 사용 금액 등이 포함된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업무 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았고 의회 운영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6단독 양상윤 판사는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3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시 동구 한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기 승용차를 주차하고 자리를 떠나 1시간 동안 다른 차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려다 건물 관리인이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하자 도로가 당신 땅이냐며 그대로 주차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은행 제1본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주은행 분리가 본격화됩니다. DGB 대구은행은 30개 부서와 6개 부속시설 580여 명이 어제까지 수성동 2가 제1본점에 이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업무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구은행은 제1본점, DGB금융지주는 제2본점을 사용하면서 은행과 지주 공간이 분리됐습니다. 제1본점 건물은 2년 동안 리모델링을 거쳐 지하와 별관 공간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겨울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확실히 추워지면서 옷깃을 한 번 더 꼭 여미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4도, 안동 0도, 봉화는 영하 3도로 곳곳이 영하권 기온 보이면서 쌀쌀함이 무척 크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15도, 안동은 13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 일교차 역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종종 구름은 끼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짙겠습니다.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가끔씩 공기질 무척 탁해지니까요. 출퇴근길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에 차차 들면서 우리 지역 아침엔 구름 끼지만 조금씩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4도, 영천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영천 모두 1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2도, 김천 0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상주 14도, 김천 1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0도, 의성 영하 1도로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안동 13도, 의성 14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목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함은 더욱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